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업들의 흥망성쇠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의 흥망성쇠는 부동산의 운명도 가른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 원하신다면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층 더 높여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설날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좀 그 부분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설날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부자에 대한 남들보다도 더 열망 그리고 그 공부하는 그런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분명히 부자 되실 거고요. 그리고 늦게라도 이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 다 부자 되실 수 있게 제가 덕담 대신 이 부자 되는 때와 시기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설날은 이제 가족과 고향에 내려가서 이 가족의 화합, 서로 돈독한 그 인연을 챙기는 그런 뜻깊은 날인데요. 이런 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고향에 제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에 대한 그 부분 부동산을 여행을 시켜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라기보단 부동산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내왔던 부동산의 충청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때와 시기를 언제를 잡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충청도 충남 여행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때와 시기를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부동산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발전 계획에 따른 일자리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주변에서 흔히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대체 뭔지 지금 다들 머릿속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더욱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제대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제2 제3의 성공 지역은 대체 어디가 될 것인지 미리 좀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곳들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충청도에 대한, 충남에 대한 제 고향 쪽인 충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 여행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부동산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인구를 봐야 한다. 부동산은 무조건 인구를 봐야 한다. 그리고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다.
자, 충청도에 충남에 이제 계룡에 이 육군 사령 본부가 있다 보니까 방위 산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일자리들이 충남에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근 뉴스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수도권 빼고 오히려 인구가 지방에서 늘고 있는 곳은 자, 지방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렇게 충남 쪽이다. 아니, 충청권 쪽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24년 2월 25일. 그러니까 한 2월쯤 되면은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 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에서도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었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부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충남 뉴스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인구 소멸 얘기가 나와요. 충남이라고 해서 충청도라고 해서 다 인구가 늘었을까요? 느는 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룡시가 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충남 쪽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대전 쪽인데 자, 대전 쪽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대전에 투자하신 분은 최근에 거품이 빠지면서 요새 부동산 경기에 거품이 빠지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은 내가 찾아낼 수 있었다면은 부자가 되는 법을 찾아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아, 이거 부자 어떻게 찾지? 보통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여행을 시켜드리느냐? 자, 보시면은 자, 결국에는 인구 느는 거 봐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하나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구 느는 것을 얘기하면서 국책 사업을 항상 들여다봐라 하면서 최근에 2010년에 가장 인구가 많이 늘었던 이 세종 지역을 얘기를 했고 세종 지역의 인구 느는 거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이 투기 세력들이 항상 이름 있는 지역들 세종이라든가 혹은 판교 뭐 이런 데들 이름 나고 뭐 국가가 정책한다고 하면서 재건축하는 데들 그런데 막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제 방송에 이런 자료를 아니 옛날 이런 방향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거 다 잘라놓고 딱 이것만 보고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인구를 봤을 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충남의 인구를 가장 많이 늘려놓은 지역은 아산시입니다. 자, 아산시예요. 세종시는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세종시 최근 뉴스에서 세종시도 인구 증가가 오히려 세종시도 감소세 느낌의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감소세 그런데 아산시는 이렇게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자,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인구 증가 속도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투자시키신 분들은 조정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현혹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전에는 진짜 TV에 나오는 진짜 이런 토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경고의 안내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남들이 알 수 없는 풍수에 대한 부분을 하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풍수가 있는데 풍수는 오히려 옛날 지도가 더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촬영 산맥이 이렇게
빗살문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대동여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충남 쪽에 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휘 감아돌고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휘 감아도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강 지류가 이렇게 장수군 전남 장수 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나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따지고 보면은 강 주변, 강하구 쪽, 여기 부여 쪽이라든가 공주 이쪽 지역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대전, 세종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큰 물줄기로 끼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도 큰 물이 없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발전 뭐 한다고 시키는데 막 도지사나 뭐 지방에 막 어디 선거철이면 맨날 나와요. 우리 지역의 인구를 많이 늘리게 하고 뭐 그런 거 하겠지만 물 문제만 따져도 이 공약이 허튼 공약인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인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여기 파란색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충남의 인구가 줄고 있다. 근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충남도 이렇게 절반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느냐. 자, 제가 풍수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도를 보셨을 때 충남의 지도를 보셨을 때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충남 가운데 촬영 산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다란 산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당진 서천 쪽에도 제법의 산들이 존재하고 있고 대전 앞에서 시작해서 전라도 쪽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산맥이 막히고 있어서 실제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이 산 안쪽에는 없게 됩니다. 이 안쪽에 없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충청도를 발전시키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뚫린 것, 그다음 철도가 지나가는 걸로 이 부분을 풍수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자, 물류의 흐름이 결국엔 돈의 흐름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저는 지도를 보고 풍수를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물류가 흐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올바르게 부동산을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 세종, 대전 그리고 좀 논산 쪽이라든가 그리고 천안, 아산 이쪽 지역 충청도 최근 인구 는 거는 이 아산입니다. 많은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진 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면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제 고향이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지금 부동산을 공부하고 나서 또 이제 풍수까지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발전 방향이 이렇게 되고 내 지역에서 그동안 항상 뭐 그 지역 선거 때마다 선거철마다 의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몇십 년째 답보 상태인가? 지도를 보니까 산이 이렇게 가로막히고 있구나. 혹은 이 앞에 물이 얕으니까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성장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이게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또 알아보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알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한번 직접 찾아와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대전시가 참 옛날에는 참 좋았죠. 이쪽에 대청 호수가 이렇게 충분한 물이 있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수단도 있었고 물이 있었고 그다음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이 지역을 다 지나다니면서 산을 넘어서 동남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동쪽에 산이 없었다면은 고속도로나 뭐 기찻길이 이렇게 났어도 대전이 이렇게 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예전에
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최고의 풍수는 뭐냐? 우리나라 혼자서 클 수가 없습니다. 수출 수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남에서는 오로지 당진만 바라보고 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풍수가 충남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충남 지역의 인구가 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우선은 첫 번째 행정이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종시고요. 이 옆에 보이는 것은 대전에서 도청 소재를 옮긴 홍성의 내포 신도시라는 곳입니다. 자, 이 두 곳을 들어가 보면은 실제 투자 시기가 언제인가 그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세종과 내포 신도시를 여행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미 이렇게 정부 청사가 들어가고 콘크리트에 숲이 되어 굉장히 비싼 지역이 돼버렸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안에서 투자 시기가 어느 시기냐?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달빛노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과거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랬던 곳입니다. 자, 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자, 지금 이렇게 파랗게 깃발 꽂힌 거대로 길이 났고요. 자, 이 길보다도 높은 땅들은 밀어서 요 뒤쪽에 보이는 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을 다 깎아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았던 이 시점엔 이 부근은 오히려 이렇게 복도를 해서 높였겠죠. 자, 세종시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여기 보이면 아시겠지만 2010년 이 시점입니다. 2010년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 이 모습에서 2015년 불과 5년 사이에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됐으니까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는 올바르게 개발이 일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쫓아다니지만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지금 제가 재건축 갭 투자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조심하시라고 하고 서울 지금 조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새 제가 지금 아까 세종시의 투기 세력들을 제가 지금 조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완성된 시점에서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끝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부자가 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불과 5년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불과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투자 시기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2010년에 어디 가서 투자했어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 안쪽이 아니라 이 안쪽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산 밖에 보시면은 자, 여기 제가 또 찾아낸 곳인데 이곳이 지금 현재 세종시 5생활권, 6생활권 지금 한참 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아직 사진이 다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랬는데 원래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 한 2021년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땅 사서 문제됐던 데가 이 산 밖이에요. 이 산 밖에. 자, 이거 투자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게 세종시 주변에 투자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고 자, 이쪽 연서면 쪽이라든가
전이면 이런 쪽에 투자시킨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경고를 하는 건데요. 자, 2010년에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수도권 옮긴다고 할 때 아직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없는데 인구가 잠깐 사이에 10만 명 이상 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세종시 밖에 땅을 사는 거 추천드리는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2010년에서 2016년. 왜 그럴까요? 자, 세종시 밖에를 보면은 이 밖을 보면은 장군면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세종시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입구를 담당하는 쪽입니다. 금남면 쪽은 대전시 유성구 쪽에서 오는 입구를 담당하는 쪽입니다. 반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청주나 조치원으로 가는 방면이기도 한데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쪽 산 쪽으로 투자가 지금 그렇게 시키는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풍수로 보면은 어디로 뻗어 나갈 것인가, 풍수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로 뚫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으면은 잘못 투자를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있었느냐? 이게 투자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길이 나는 방향이 실제 이제 이 고속도로 예정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나는 지역 주변으로 투자 기막히게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속도로 나는 시기가 앞으로 한 몇 년, 한 5년은 더 지나야지 고속도로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돼야지 그제서야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토지가 나중에 그보다도 더 올라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제가 상담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냐? 인구가 늘 수 있는 초창기 아니면은 인구 늘기 직전 그 시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지만 자, 최근에 세종시는 위험한 지역인 이유가 뭐냐? 제가 인구가 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생활권, 6생활권이 완성되는 순간 이 지역에 들어와서 건설하던 개발사, 건설사들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지금 코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사들은 공사가 끝나면은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일하러 오신 인부들 싹 빠지겠죠. 실제 혁신도시가 세종시와 같이 개발됐던 혁신도시가 세종시의 10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되고 2016년도에 다 완공됐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지역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인구가 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쭉 떨어지면서 실패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늘 수 있는 초창기. 그럼 그때와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전문가, 그걸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대전시가 현재 인구가 충청도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만약 대전시까지 포함했다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만약 대전시를 포함했다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나마 유성구가 선방하고 있는데요. 계룡시하고.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두 지역이 세종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애초에 2010년 막 이제 털을 닦기 시작해서 털을 닦던 이 시점을 시작해서 인구가 느는 초창기 2016년 1차 완공 이 시점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종시에 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유성이라든가 공주시라든가 혹은 그 위쪽에 조치원, 청주까지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 개발되는 지역, 세종시 땅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대전시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가셔서 투자를 하신다? 근데 마침 인구 조정 시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라. 제가 오늘 충남의 강의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포 신도시도 원래는 홍성이라는 말 그대로 시골 땅 소리를 듣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었는데 시골 촌동네라는 소리를 듣던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이쪽 지역도 어떻게 됐느냐? 이쪽 제가 이제 로드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 지역도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도 보시면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들어가셨다면 물론 나중에 들어가셔서 지금 생각보다 계획대로 인구가 잘 늘지 않아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전시에서 현재 아직도 공공청사가 이 내포 신도시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가 줄고 있고 내포 신도시는 그래도 천천히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막 말은 많지만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따지고 보면은 서울의 뉴타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실패했다 그런 소리 들었지만 결국에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 내 고향에 혹시 이번 설에 내 고향에 내려가서 이거 발전되는 거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세미나나 1대1 상담에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전문가로서 올바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행정 도시 여행도 했고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서 자, 결국에는 충남이 최근에 인구 는 이유는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이 워낙에 인구 과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들어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땅값도 비싸, 이것저것 규제도 많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가까운 바로 밑에 있는 충남이 많은 수혜를 봤어요. 원래 국가 계획도 이 아산 쪽에 많은 탕정, 제가 얘기했죠. 탕정 많이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고 칭찬하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으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이쪽 충청도 그 탕정만이 아니라 충남만이 아닌 이 청주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인구를 늘게 하는 건 뭐냐? 일자리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크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인구가 많이 는 지역은 아산시 쪽이다. 실제 순인구.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교실이 부족해서 학교 급조해서 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결국에는 일자리를 알아야 인구가 느는 걸 알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시는 지금 건설 일자리, 건설이 끝나면은 아까 얘기했죠. 개발이 끝나면은 건설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라. 이런 개발 시기와 완공 시기도 고민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국에는 국가에서 개발 계획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충청도에 제대로 된 일자리는 이 내륙 쪽은 아까 산이었잖아요.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 해안가 쪽은 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태안반도가 본격적으로 바닷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구를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대 갯벌 중에 하나가 또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크기 어렵고 논산은 뭐 아시겠지만 기껏해야 논산 훈련소를 기대서 거기에서 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충남 북부권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산단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충청도는 그래도 앞으로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게 이 북부 쪽입니다. 보시면은 많은 산업단지 실제 이쪽에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고요. 그다음 당진항 이쪽에 제철소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산 또 보면은 평택하고 화성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리고 마침 이쪽 지역에 홍성 이쪽 지역에
도청 소재지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SOC가 발달되면서 도청 소재지가 이쪽으로 갔고 그다음 세종시가 이쪽으로 오면서 서울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기관들 일자리들이 많이 옮겨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산이다 보니까 이 해안가 쪽, 단진 쪽, 해안가 쪽, 아산시 쪽 서울로 올라가기 쉬운 이쪽이 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단 풍수가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당진시를 한번 여행시켜 드릴게요.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문 국가산업단지 벌써 원래 세종시가 이쪽으로 가면서 충청도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는데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평택이 컸습니다. 자,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당진시가 풍수를 극복했거든요.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지도를 봤을 때 충남의 지도를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 서울에서 영화가 개봉하면은 이 당진, 서산, 태안 이쪽은 영화가 3년 뒤에나 개봉된다. 왜? 물을 건너서 산을 건너서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 지역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뚫리니까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충청도의 개발이 아직 세종시도 안 끝났어요. 내포신도시도 개발이 안 끝났어요. 공사하고 개발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충청도의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북쪽을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개발이 더딜 수가 없는 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히려 항구가 있는 평택이라든가 물류의 끝자락인 목포 쪽 수출 항구가 앞으로 크고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부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고향인 충청도의 발전, 세종시나 이런 인구 이런 것들 한번 여행시켜 드렸는데요. 이 풍수와 물류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개발에 따라서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냥 제가 오늘 충청도에 얘기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가 상담을 하시고 올바른 때와 장소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현명한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지금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 찾기가 참 힘든데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딱 지금 강의를 통해서 보셨던 충남 또 세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방송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충남, 세종 다 오케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상담하면서도 또 많은 사례들을 봤었죠. 정말 같은 지역이지만 한 끗 차이로 뭔가 호재를 더 받기도 하고 어떤 호재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저희가 좀 유망하다라고 해서 살펴보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프라인 통해서 전문가님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가 투자를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느는 것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관성적으로 원래 해오던 대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재건축 이런 거 투자하신다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아산시가 굉장히 최근에 인구가 늘 수 있게 학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넓은 지역이라서 어디를 투자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전문가고 세종시도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지역까지 투자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려면은 올바른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료 상담,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 전망이나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자, 은평구 어디이실까요? 네, 은평구 진관동이에요. 진관 3로. 진관 3로. 예, 9단지입니다. 은평 뉴타운 9단지요? 네네네. 네. 자, 이미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질문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네. 경기가 어떨지 네.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도 참 궁금하고 은평 뉴타운은 이미 좀 철도 관련 호재들로 한번 좀 훑고 지나간 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은평 뉴타운 9단지 향후 전망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9단지 아파트 물어보셨는데, 이 지역은 저는 부동산은 무조건 사람이 살기 좋아야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자리도 결국엔 살기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이 주변에 산이 풍부해서, 자, 서울권인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맑고, 그 다음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실제 제가 이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살기 안전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은평 이쪽 뉴타운 9단지 혹시 빈 문제나 뭐 그런 거는 없으신 거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 오래 살아서 예. 한번 좀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서요. 옮겨볼까? 저는 지금 옮기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경제 위기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네. 쪽에 생각하신 쪽은 뭐 신축 아파트나 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신축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최근에 들어서 자, 은평 뉴타운은 그래도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초창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가 센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삼풍백화점 이후로 그 다음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그래도 건물이 튼튼해가지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막 에어컨 기사가 벽에 구멍 뚫으려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튼튼하게 져서 힘들다고 돈 더 받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자, 새 아파트 그리고 도시정비법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기 좋게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는 오히려 새 아파트보다 시간 지나면 새 아파트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 지역의 문제점은 학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타 지역의 학생들이 다 지금 이 살고 계신 이쪽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래서 학군도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애들이 모이는 쪽이 학군이 계속 성장을 하지. 애들이 줄고 지금 학교 폐교되고 있는 서울이 지금 서울의 학군 얼마 안 가면은 저는 오히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이쪽 지역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예, 더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 재건축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전혀 진행을 안 했는데 만약 3기 신도시 개발 진행된다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급한 일 없으시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셔라. 전망 앞으로도 좋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진관동 은평 뉴타운 9단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 분이셨는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좀 산지 오래됐다 보니까 조금은 한번 옮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기엔 지금 이 아파트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신축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내용 좀 참고하셔서 올바른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당진에 네, 상가집 땅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나이도 먹고 돈도 없어서 상가는 못 줘갖고요. 네. 헛소시 그 대출 받은 것도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그래서 지금 팔려고 그럽니다. 네. 자, 헛소시요. 예, 그 당진에 토지 보유하고 계신 곳 조금 더 자세한 주소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당진시 네, 송산면 네, 94-2 네, 자. 226평. 네. 자, 정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네. 아마 이게 송산면 금암리 토지인 것 네. 같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 고민을 좀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네.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 토지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필이면 또 네. 충남이네요. 저희 전문가님이 너무 설명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아까 방송에서 당진시 인구 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 급하시다니까 팔으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든 보유하시거나 조금 네. 더 이쪽을 개발 지금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발에 네. 좀 더 유리하게 바꾸고서 파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썼는데요. 예. 이자를 못 내갖고 은행 아이고. 이자를 못 내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대출을 안 해줘요. 예. 소득이 없다고 은행에서 아. 소득 없는 사람은 대출도 못 해준대요. 그래서 그 대출도 못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자도 계속 못 내고 이러니까 헛소시 상가도 못 짓고 상가지면 그 40m짜리 큰 상가 질 수 있는 땅인데 전면 폭이 넓어갖고 근데 헛소시 팔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비가 자. 없고 이자도 못 내고 그래갖고요. 지금 그 정도면은 제가 지금 이제 진단은 해드리겠는데 예, 어쩔 수 없이 파셔야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자, 제가 보기에는 원래 당진시에서 네. 일자리가 당진의 일자리 알고 있어요. 이 산업단지 제가 쪽으로 당진이 가는 앞으로 그 좋아지는 길목이거든요. 그것뿐만 네. 아니라 최근에 인구 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네. 저는 이 전기 문제까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네. 되냐면 그동안 당진이 크지 못했던 이유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진에 그동안에 아마 전기가 제대로 오지 않았을까. 지금 보시면은 당진 산업단지로 가는 이 철탑에 지금 전기선이 네.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과거 사진을 보더라도 몇 년째 한 거의 5년 가까이 철탑이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철탑이 서 있기만 하고 전기가 안 되던 게 네. 2024년에 전기가 연결되면서 성문 그 당진에 있는 산업단지에 최근에 일자리가 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는 겁니다. 하필 예, 그거 예, 예. 지금 빚을 볼 수 있는 게 아마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 인구가 는 거에 대한 빚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딱 이 네. 코앞인데 팔기 네. 좀 아깝고요. 예, 그래도 정 파셔야겠다면 제가 이거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딱 하나 자, 지금 제가 보통은 토지를
로드뷰로 네. 살펴보지 않는데 로드뷰를 보고 지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이 토지인데 네. 예. 이게 지금 지목이 답입니다. 논이에요. 예. 예. 그런데 벌써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물이 그래서 끊겨서 주변에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논이거든요, 지목은. 아, 이거는 예, 근데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 이거는 예. 당진시청에 가서 벌써 주변에 저렇게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거 종상향 시켜줘라. 대지나 잡종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이거 민원 넣으면은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그것만 해도 가격 상승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라도 고치고서 파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 예? 돼지같이 그냥 저 평평하고 제 땅만 그 근처에 제 땅만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써 동네에서 상가를 못 옆에서 지어갖고.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나 잡종지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 민원 네. 넣으면은 충분히 그게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예.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해서 그렇게 네. 바뀌기라도 하면은 가격 이거 팔기는 또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땅인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땅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정말 시간이 참 너무, 요 타이밍을 어떻게만 좀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충남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 토지,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매도가 너무 급하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요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요 토지를 좀 변경이라도 해보신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지금 앞으로의 투자 계획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게 확실히 전문가가 보는 시각들은 다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이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말씀들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문가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문자로 온 상담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여주시 이제 연라동에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여주시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남여주 IC와 여주 IC 그리고 서여주 IC인데 이 남여주 IC 입구 쪽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에 이렇게 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보유하셔라.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까지도 또 바로 이렇게 해답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 오프라인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설 연휴 아직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